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깊어진 주름과 휘어진 머리카락을 발견하셨나요? 깊어진 주름과 휘어진 머리카락을 보며 세월이 참 빠르구나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늦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곤 했죠. 여러분에게 마법처럼 시간을 되돌릴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연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60세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다르게 하실 건가요? 며칠 전 병원에서 우연히 한 할머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으시며 할머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60대 때가 생각나네. 그때는 내가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참 젊었었어. 팔순이 넘은 그분께서는 60대 초반을 회상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죠.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걸 다 해볼 텐데 참 아쉬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는 60대가 되면 이제 늦었어라고 생각하지만 80대가 되어 돌아보면 그때가 오히려 젊었던 시절이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60대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라는 책의 새로운 장을 펼칠 수 있는 황금기일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면 뭐해? 은퇴하고 나서는 그냥 조용히 살다 가면 되지. 이제 와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이런 생각들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에 너무 늦었다는 시기가 과연 존재하기는 할까요?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8년이나 더 길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수명만 긴 것이 아니라 치매 발생률도 현저히 낮았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80대가 되어 후회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인생의 핵심 비밀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노후 자산 관리입니다. 나는 은퇴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내 통장 잔고는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드는 걸까? 이러다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이런 걱정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은퇴자 10명 중 7명은 예상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자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금액으로 은퇴했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빠른 속도로 자산이 줄어드는 반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자산이 불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 만난 분들 중 자산이 늘어난 사람들에게서 눈에 띄는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산 관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지출을 연금처럼 관리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만 사용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가 지출을 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직장 다닐 때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만 꺼내 쓰시는 거죠. 정해진 만큼만 쓰니까 마음이 편해요. 은행에서 매달 일정 금액만 자동이체 해놓으면 그걸로 충분하더라고요. 은퇴 직후 3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지출 패턴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은 은퇴 전부터 실제 은퇴 후의 생활비를 미리 테스트해 보셨다고 합니다. 둘째, 여유 자금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곳에 투자합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단순히 은행에 돈을 맡겨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전하면서도 꾸준히 수익을 주는 금융 상품들을 현명하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원금 보장형 채권이나 안전한 배당주 등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매년 4~5%의 배당 수익만으로도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내신다고 합니다. 적은 수익이라도 꾸준한 게 중요하지. 라며 웃으셨죠. 셋째, 비교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비 패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누구는 해외여행을 간다더라. 누구는 골프를 친다더라.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내 통장 잔고가 편안한 만큼만 쓰면 되는 거죠. 비싼 걸 해야만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만의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처럼 노후의 경제적 안정은 결국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불릴 것인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노년의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재미있는 게 없어져. 젊었을 때처럼 즐길 수가 없네. 건강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조심해야 하니 불편해.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하버드의대에서 발표한 장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90세 이상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즐기며 살아간다고 해요. 그분들이 말하는 즐거움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85세 김영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 향을 음미하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셨죠.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여유를 누릴 줄도 몰랐어요.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다른 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젊었을 때는 비싼 음식점을 찾아다녔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야채로 끓인 된장찌개 한 그릇이 세상 그 무엇보다 맛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관점의 전환이죠. 젊은 시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느라 현재를 즐길 여유가 없었다면 이제는 그 순간순간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 하는 산책도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즐기는 일로 바라보는 겁니다. 같은 활동이라도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의무로 받아들이는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7.5년이나 더 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한 가지씩 자신이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일을 해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급하게 먹지 말고 그 맛을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드셔보세요. 일상의 작은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풍요로워질지 상상해보세요. 우리의 삶이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변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인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운동이라도 좀 해둘 걸. 이제 와서 운동을 시작하면 뭐해?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야?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의 최근 연구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65세 이후 운동을 시작한 분들 중 상당수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이유는 바로 슬로우 에이징에 있습니다. 슬로우 에이징은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건강한 아름다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좀 더 천천히 늙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빠르게 나이 드는 것이 아닌 천천히 건강하게 노화를 맞이하는 것이 슬로우 에이징의 목표입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67세에 처음으로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5분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점차 시간을 늘리며 지금은 하루 40분씩 뛰고 계십니다. 최근 건강검진 결과 그의 혈관 나이가 60대 초반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집 앞 슈퍼마켓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을 먹고 조금씩 해보기 시작했죠. 천천히, 꾸준하게. 이제는 아침 조깅이 하루의 낙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근력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어도 근력 운동이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넘어질 위험을 줄여주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많은 노년층이 그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임미영 할머니는 70세에 아쿠아로빅을 시작하셨습니다. 물 속에서 하는 운동이라 관절에 부담이 적어
처음에는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였고, 지금은 매주 4번 수영장에서 활기차게 운동하고 계십니다. 주 4회 꾸준히 아쿠아로빅을 하니까 몸도 더 가벼워지고 관절에 무리가 없어서 나이에 상관없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이 생겨서 그 시간들이 정말 즐겁고 소중해요. 그럼 첫걸음을 어떻게 내디디면 좋을까요? 첫 번째, 하루 20분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10분씩 2번으로 나누어 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앉는 동작을 하루 10번씩 해보세요. 간단하지만 근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횟수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매 끼니마다 꼭 챙겨 드세요. 달걀, 두부, 생선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과 함께하면 효과가 더 큽니다. 네 번째, 가능하다면 지역 복지관이나 경로당의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고 함께 운동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습관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꾸준하게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75세 김정숙 할머니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다녀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6개월 만에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게 됐어요. 꾸준히 노력한 덕분에 제 몸이 이렇게 회복된 거죠.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오랜 동반자인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부부싸움이 더 잦아졌어. 서로 할 일 없이 마주 보고만 있으니 불편해. 자녀들도 다 떠나고 이제 우리 둘만 남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할까?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이 시점에서 부부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관계가 돈독한 부부는 치매와 같은 질환의 위험도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78세 김철수 할아버지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은 50년의 결혼 생활 중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합니다. 아내와 저는 매일 아침 10분씩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꼭 고맙다고 말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됐죠. 이상철, 김미영 부부도 결혼 30주년을 맞아 매주 토요일을 데이트데이로 정했습니다. 젊었을 땐 아이들 키우고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지금은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이 생겼어요. 함께 시장도 가고 공원도 걷고 마치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노년의 부부관계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자녀 양육과 생계를 위해 미뤄두었던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실제로 60세 이후 부부 관계가 더 돈독해진 커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어지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 사람들이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에 한 가지씩은 반드시 함께하는 활동을 만드세요. 아침 산책이나 장보기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요리를 배우거나 텃밭을 가꾸며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서로의 개인 시간과 취미를 인정하고 존중해주세요. 모든 걸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고 나면 대화할 주제도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감이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도 하죠.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핸드폰이나 TV에 집중하기보다는 눈을 마주치고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세요. 조언이나 비판 대신 공감과 이해를 표현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넷째,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맛있는 반찬 만들어줘서 고마워.
당신 덕분에 참 든든해. 이런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섯째, 함께 미래를 계획하세요. 가보고 싶은 곳들을 이야기하거나 배우고 싶은 것들을 함께 나눠보세요. 둘이 함께할 목표를 세우고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83세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서로 바빠서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남편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사실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지만 서로 노력하다 보니 이제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됐죠. 기억하세요. 노년기 부부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발견하는 이 시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서로에게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도전에 관한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면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이제 와서 배워서 뭐하나? 젊은 사람들도 못 따라가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걱정들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많은 연구가 새로운 배움이 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의 뇌 나이가 더 젊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희망적인 발견입니다. 74세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런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전원 버튼을 누르는 것도 어려워하셨던 할머니가 이제는 지역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걸 보며 좌절감이 들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배워 나갔어요.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고 네이버로 버스 시간도 검색할 수 있게 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또 무엇을 배울지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배움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움과 도전을 통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보거나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날씨 앱을 사용하거나 알람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도 커집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배움의 과정에서 실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실수를 할 때마다 뇌가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 더 나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실패는 더 큰 발전을 위한 발판입니다. 셋째, 함께 배우는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강좌에 참여하거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배우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넷째, 꾸준히 도전하세요. 하루에 조금씩 실천하면서 성취감을 쌓아 나가세요. 그 성취감을 기록하고 나누며 배움의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81세 박명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유튜브를 배울 때 손주에게 여러 번 물어보셨지만 이제는 직접 영상을 올리고 댓글도 남기십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정말 행운이에요. 새로운 도전은 삶에 예상치 못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77세 김순자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다루게 되면서 자신감이 크게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젠 택시도 부르고 음식도 주문하고 은행 업무도 볼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확실히 줄었고 덕분에 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배움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젊었을 때 없었던 시간적 여유와 인생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도전은 뇌를 젊게 만들고 삶의 즐거움을 더해주며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첫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6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고독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기회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니 더 불안해져. 무언가를 하면서도 자꾸 텅 빈 기분이 들어서 걱정이야. 하지만 고독은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이 점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감을 넘어서 성장과 창조성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78세 김영자 할머니는 평생 동안 바쁜 일상을 살아오다가 처음으로 홀로 보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만 생각했는데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창의적인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림을 다시 시작하면서 제 안에 있던 아이디어들이 새롭게 떠올랐어요. 고독 속에서 우리는 창의력과 새로운 취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독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시간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도 하죠. 혼자 있는 시간에 디지털 기기를 배우기 시작한 이정수 할아버지는 이제 온라인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지만 그 시간 동안 유튜브 강의를 듣고 스스로 기술을 배우는 재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외부의 소음이나 사람들의 생각에 휩쓸리기보다는 고요 속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 10분만이라도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새로운 통찰과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독을 어떻게 긍정적인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성장의 시간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고독은 성찰의 시간일 뿐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창조적인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미뤄왔던 취미나 배우고 싶었던 기술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바쁜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의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나를 발견하고 인생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고독이 주는 기회들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수많은 성취를 이뤘다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정말 중요한 것은 놓쳐버린 것 같아. 돈과 명예를 쫓느라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이제 와서 돌아보니 진짜 행복은 내가 생각한 곳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하버드 대학교의 80년간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닌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85세 정민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가족과 함께했던 평범한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그땐 왜 그걸 몰랐을까요? 정민수 할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것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소중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파레토의 법칙이 떠오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들에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82세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사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요즘 아침마다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살아있다는 것,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김영희 할머니의 경험은 우리도 자주 놓치는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저녁 하루 중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과 나눈 대화, 자연 속에서 느낀 평온함 같은 순간들이 우리 삶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자주 표현해 보세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감사한 일을 찾아보세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쉽게 지나치곤 하죠. 그 소중한 것들이야말로 우리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꼭 알아야 할 소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노후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삶의 즐거움을 찾는 법, 건강을 지키는 비결,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방법, 새로운 도전의 즐거움, 고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법, 그리고 인생의 본질에 이르기까지. 혹시 아직도 나는 이제 늦었어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84세 한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와인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이 나죠. 60대는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황금기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기대했던 진정한 인생의 황금기가 열리는 때입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결심하지 않으면 언젠가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반자들입니다. 함께 걸어갈 동료가 있음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